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쌤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신축년이 가고 이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이 꼭 해결되어 모두가 마음껏 여행하고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띠를 이야기하고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0갑자라는 주제로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먼저 성어의 유래를 살펴보고 한자풀이와 한어 발음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어의 유래입니다. 육십갑자는 줄여서 육갑이라고도 하는데요. 60개의 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간지란 무엇일까요? 간지는 크게 10간과 12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0간 12지를 제가 준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조금 빠르게 읽으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옷갑이라고 읽지 않고 첫째 천간갑, 둘째 천간을, 셋째 천간병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12지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지는 쥐자, 소축, 범인, 토끼묘, 용진, 뱀사, 말오, 양미, 원숭이신, 다규, 개술, 돼지해 이렇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이 12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간지가 나오는데요. 이 둘을 차례대로 결합시켜 나가보겠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계속 나가면 최소 공배수 60개의 간지가 나옵니다. 10간은 하늘의 원리를 10개로 표현한 것이고 12지는 땅의 원리를 12가지 동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갑자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고대 중국 은나라의 유물인 갑골문에 이미 간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약 3000년도 더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를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점치는 데 사용했지만 점차 개인의 길, 흉, 화복을 점치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60갑자의 주요 용도는 첫째, 연도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의 난리를 뜻하고 병자호라는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이 신축년 소띠의 해라면 2022년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띠가 되는 것이고 내년은 계묘년 토끼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는 각각의 동물로 표현하여 띠를 나타내주고 있어 지금까지도 개인의 운세나 궁합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결혼을 할 때 신랑집에서 사주 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란 다른 말로 사주팔자라고도 하는데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모두 간지로 바꿔 8글자로 쓴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받은 신부집에서 양쪽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는데 음양 오행설에 입각하여 길흉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극이 나오면 청혼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청혼이 들어왔을 때 사주를 빌미삼아 거절하기도 했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상황인지라 사주가 상대와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는 말도 자신의 간지가
6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고요. 진갑은 환갑의 다음에, 즉 62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나이를 일컫는 성어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간을 2시간을 한 단위로 표시하였는데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자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자시의 정 한가운데로 하여 자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벽 1시에서 3시는 축시, 3시에서 5시는 인시, 5시에서 7시는 묘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낮 11시에서 오후 1시는 오시입니다. 그래서 낮 12시를 정오라고 하는 거고요. 12시 이전을 오전, 12시 이후를 오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진이 안 좋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진도 그날의 간지를 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점친다는 말입니다. 또 흔히 듣는 말로 갑을관계,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갑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을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동갑이라는 말도 60갑자가 같다는 말로 나이가 같다는 뜻이고요. 띠동갑은 띠는 같으며 주로 12살 차이가 난다는 말로 쓰입니다. 이런 말들도 모두 간지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민년의 시작은 음력 1월 1일, 즉 음력 설부터가 정확하고요. 명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1년의 시작을 입춘으로 본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숫자로 된 서기 연도를 보고 간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간 12지에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꼭 숫자 4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4, 5, 6, 7, 8, 9, 0, 1, 2, 3 12지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4, 5, 6, 7, 8, 9, 10, 11, 0, 1, 2, 3 자, 이렇게 숫자를 해놓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기 연도의 맨 끝에 숫자는 천간을 나타냅니다. 올해가 2022년이면 맨 끝에 숫자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에 해당되는 임이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이 약간 어려운데요. 2022를 12로 나누면 답이 168이 되고 나머지가 수가 6이 되는데 그 나머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숫자 6이 바로 12지가 돼요. 6. 그래서 인이 되므로 이민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신이 1975년생인데 간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5로 끝나면 을이 되겠죠? 간지는 을입니다. 천간은 을이고요. 1975를 12로 나누면 답이 164와 나머지가 7이 되므로 7에 해당되는 토끼묘. 그래서 을묘년이 되겠네요. 이 원리를 알면 한국 근현대사의 연도를 외울 때 편합니다. 갑신정변은 갑이 들어가므로 무조건 4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모군라는 임으로 끝나니 2, 즉 1882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교학상장을 실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를 맞아 60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어 한자 풀이로 들어갑니다. 여선육, 열십, 첫째 천간갑, 쥐자, 60갑자입니다. 중국어의 단체자로 한자는 똑같습니다. 발음은 리우, 시, 지아, 지, 리우, 시, 지아, 지. 한자를 한 글자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섯 육자입니다. 여섯 육자는 돼지의 머리 또는 뜻없는 토두 더하기 8, 8 합쳐서
6입니다. 여선 6. 부수는 8, 8이고요. 참고로 6월은 6월로 읽으며 5, 6월은 5, 6월로 읽습니다. 다음은 열 십자입니다. 열십의 부수는 제부수, 즉 자기가 부수인 한자이며 10월은 10월로 읽습니다. 참고로 주울 습자를 열십으로도 쓰는데요. 이런 글자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가진 자란 획을 더 많이 써서 다른 모양을 한 글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일, 두이, 석삼, 열십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갑자입니다. 갑자는 부수는 밭전이고요. 갑옷이나 딱지를 뜻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첫째 천간으로 쓰였습니다. 요즘 쓰는 말에 갑질, 즉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부리는 오만무리한 행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 갑과 못된 행동의 질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음은 아들 자자인데요. 여기서는 아들이란 뜻보다는 쥐라는 동물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육식갑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민년 한 해도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